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2조 1천억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됐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어떠한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이거나 성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반영된 주가긴 하지만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LS 머티 같은 종목도요, 이제 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큰 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퍼센트지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즉, 오른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어떤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예.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LS 머티라는 종목은 어떤 룰을 따르고 있어요. 나름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가격이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룰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향후에 분명히 매물이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공모주 여러분들 이번에 그 1163대 1인가요? 예. 이 경쟁률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게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주식수를 기관보다는 덜 받게 됩니다. 다만 기관들은요 여러분들보다 한 3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기관만큼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LS 머티가 하는 사업의 영역이 어떤 게 있죠? 맞아요. 배터리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 뭐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울트라 캐퍼시티는 뭐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동차, 이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할 때 쉽게 우리가 휴대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휴대폰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충전을 했을 때, 처음에 한 100%의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도 100%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한 석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 100% 충전했음에도 불구하고 70, 80%의 이런 효율밖에 얻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사실 충전과 방전을 빈번하게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하는 거는 리튬 이온 에너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와 약간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1000회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만 회 이상의 충전을 하더라도 그대로 똑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100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우리 뭐 1만 회라는 게 그냥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만 회는 반영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수명을 따질 때 물론 한 10년 주기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5, 6년마다 바꿔요. 적어도 4, 5년. 자,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1,500만 원의 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게 되죠. 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의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1,500만 원 정도의 배터리를 지불해야 된다. 4년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울트라 캐퍼시티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폐차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4천만 원짜리의 전기차를 샀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4배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가 납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준이 다르죠. 그쵸? 자, 물론 중량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근데 지금 LS 머티 같은 경우엔 코스닥의 대형주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에코프로 머티보다 LS 머티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누는 기준이 시가총액 기준이 좀 뚜렷하겠죠. 물론 매출액 기준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환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큰 종목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머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는 정해져 있겠죠. 즉 8조 원의 종목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10%, 5%의 룰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한 4천억 정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입이 될 겁니다. 다만 LS 머티는 지금 코스닥의 대형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대형주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2.1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코스닥의 시장 규모를 따졌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는 지금 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룰을 달리해야 되겠죠. 주가 변동폭은 좀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왜 이제 아까 기업 내용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죠. 이 지금은 분명히 공모주에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 가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들은 일단 이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LS 머티 프로그램 퍼센트 변동률 수급 진행. 이거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요. 이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LS 머티는 일단은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요건을 갖췄어요. 충분히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거래는 기계가 하는 겁니다.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기계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전일 거래량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 오전 거래량이 그리고 상승폭과 하락폭이 어떻게 몇 프로를 이어진지 요 룰에 따라서 기계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 거래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을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LS 전선 아시아의 100% 자회사죠. 자, 요 부분이 지분 구조가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공모 때부터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큰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 달라졌네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반드시 이 변동성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제 개인 폰이네요. 자, LS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결국은요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기관 경쟁률과 그리고 이 공모주를 투자할 때 조금은 더 많은 수량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이거 궁금하시죠? 자, 중요한 건 어떤 룰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첫 번째, 개인이 청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증권사마다의 어떤 청약 기준이 다르죠. 어느 증권사를 갔을 땐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어느 증권사 갔을 땐 좀 이제 덜 받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사실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좀 인기 있는 증권사 이런 부분은 가게 됐을 때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지점이 많고요. 그리고 큰 물량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 왜? 이걸 다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니네한테 이렇게 줄게. 다 이걸 만일에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니네가 인수를 해야 돼.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대형사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가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각 증권사마다 규모에 따라서 분량을 달리 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조합을 꾸리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요. 어떤 제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개인들은 99%일 겁니다. 증권사를 가더라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아까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3006으로 약간의 기관 코드를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로 L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공모주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기관이 여러분들 한 주 받을 때 세 주를 받죠. 자, 이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세 주 가까이 받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게 되면 신규 상장주의 어떤 경쟁률이 뚜렷이 발생됐을 때는 분명히 기관들만큼의 수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사실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제가 1,000억 정도를 운영했었고요. 이 신규 상장주를 한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관들이 물량들이요 다 받아낼 때 소위 말해서 초과 청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금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조합이라는 이 결성을 통해서 분명히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 포기한 자금 요걸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1163대 1이죠. 자, 요 부분 받기에 상당 부분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들었을 겁니다. 자,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 4822 8706으로 L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뭐 오늘 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긴 했죠. 물론 이 LS에 대한 부분과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분명히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대략적으로 19,000 얼마 정도의 이렇게 공모가에 됐었는데 거의 뭐 2배, 3배 가까운 수익을 나오고 있죠. 사실 LS 버티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특성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직 모르세요? 그냥 수익을 냈다는 거. 목소리가 안 좋죠? 제가 지금 코로나를 좀 앓고 있어서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자,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네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나 PB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의 세미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이 이제 제가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필드에서 큰 어떤 글로벌 자산에 대한 부분,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크잖아요. 기관들이 그리고 PB들이 연기금들도 힘들어합니다. 자, 이랬을 때 다양한 자산의 글로벌 자산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도 과거 20년 동안 가장 시장을 잘 추종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시장을 봅니다. 이게 주식탄자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여러분들께 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방에도 공부하는 거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텔레그램 방 링크도 한번 보내드리긴 할 텐데요. 어떤 방이냐면 이런 겁니다. 소통을 위한 방이고요. 그리고 일방향 소통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특징적인 이슈는 분명히 전달해 드리는 거. 자, 시장보다 한 2, 3분 정도 정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LS 머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기업이 전기차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자산의 이동을 분명히 국채나 그리고 앞뒤 없이 좀 설명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국채나 금, 비트코인, 은, 그리고 광물, 그리고 채권에까지 글로벌 자산을 배분 전략을 제가 금융권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LS 머티도 어떤 규칙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세상에 제가 20년 동안 운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오르는 종목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냥 빠지는 종목도 없다. 어떤 룰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란 게 분명히 있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 아실 수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12월에는 양도세가 물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팔아라.
안 팔게 되면 내년 5월 31일까지의 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이겁니다. 사실 0.3%의 증권거래세만 냈으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고과세를 물린다고 하니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30억, 40억, 50억, 100억씩 넘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체 종합과세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10억 이상의 투자가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게 되면 만일에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시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피해가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걸 피해가고 싶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 어떤 11월이라는 이벤트가 또 내년에 발생이 될 테고 그리고 또 어떤 시장에 어떤 특징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겠죠. 뭘까요? 예, 맞습니다. 뭐 전체 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뭐 90%나 80% 넘는 기업 있습니다. 대주주가 팔지 않게 되면, 그쵸?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 상장주라는 거예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도요, 그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첫 번째,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운영을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사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거래했다. 자, 이 뜻은, 사실 이제 시장이 제롬 파월의 어떤 2%의 인플레이션,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의 큰 자금들은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사실 이 주식 시장보다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건 우린 외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 NK 트레이드. 즉, 이제 어떤, 고금리를 주는, 그죠? 예, 이쪽 국가에 투자라는 큰 자금들은 그쪽으로 몰립니다. 외환시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뉴스 보시게 되면 환율 트레이더는 하루에 몇십 조를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이 환율 거래하는 건 사람이 손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LS 머티도 프로그램 거래라고 했죠. 프로그램 거래는 뭐라고 했죠? 기계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래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으로 거래되는 거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다는 뜻은요, 기계는 분명 어떤 규칙과 룰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료를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는 거죠. 자, 뭐 기관 후배들도 왜 이런 거를 얘기하세요라고 하지만 어떤 이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관보다는 상당 부분 공모주도 그렇죠? 적게 받고 약간 이 뭐랄까요, 경쟁의 룰에서 약간은 뒤처지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 거래에 대한 부분의 수급 이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클린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LS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집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돌아가서 좀 앞뒤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말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는 수급적인 공백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큰 돈은 지금 미국 시장이라고 봐도 돼요. 금리가 우리나라하고의 2%의 격차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달러의 투자는 외환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돈은 크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돈은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게 늦가게 코로나가 상당 부분 많이 힘드네요, 여러분들. 자, 파이팅! 주식탈자 파이팅!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적인 어떤 이 시장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런 자금들이 다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의 환경은 썩 좋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힘만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업종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잘못 거래하게 되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발생돼서 급락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대주주 지분이 많거나 신규 상장주이거나, 이 뜻은 뭐냐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어떤 논리가 생깁니까? 첫날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되죠. 즉 공모주 투자를 하셨든,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자료집대로 공모 청약하시고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날에 매물이 제일 많이 나오죠. 기존에 있었던 캐피탈 물량부터 시작해서 개인들의 공모주 투자 물량부터, 이게 끝나게 되면 하루만 지나게 되면 수급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억 이상의 양도세 회피 물량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신규 상장과 대주주의 지분이 많느냐? 엘스모티도 대주주 지분이 많죠. 즉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죠. 자, 이 부분에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깔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죠.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왜 큰 돈이 움직이는가? 산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산업 중에요, 우리가 이제 완성차 2차 전지 전기차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2차 전지 중에 또 나누죠. 뭘 나눕니까? 배터리 부분이 있을 거고, 차량 경량화가 있을 거고,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배터리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우리 하나의 산업의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전기차와 배터리는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산업과 성숙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차는 지금 성장산업입니까? 성숙산업입니까? 사실 이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자, 과거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위에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많지 않죠? 지금 많죠. 다만 수요가 이런 그래프로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이만큼의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니까 한 번에 못 가네요. 그러면 출장이 많거나 급하게 가야 되는 분들은 난감하겠죠. 중간에 충전을 하려고 하니 1시간 30분 정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 부분이 불편함이라는 uncomfortable이 발생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생긴 거냐면 이 배터리에 중간중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반드시 마스크 끼시고요. 자, 중국 폐렴도 지금 다시 또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는 거 가장 1번입니다. 자, 배터리는요, 이 전기차에 대한 지금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성장이죠. 이미 전기차 만들어내긴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휴대폰,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휴대폰을 5G를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5G를 우리가 선호합니까? 지금 아니죠. 왜? 써봤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한 속도가 아니더라. 왜? 기지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계기가 설치가 아직도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5G 하지만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로 고속의 5G를 느끼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 뜻은 뭐냐면 전기차는 만들어내서 타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이 한계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전이 돼버렸을 때에 대한 주위에 충전소라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내연기관의 차를 그냥 타버리는 게 낫겠다.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소차 놨더니 이 대안이 생겨나 버린 게 된 거죠. 이걸 풀어내려면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ESS라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이것도 또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요만한 통이 있어요. 요만한 통이에요. 요만한 통에 만일에 어떤 물건을 넣는데요. 물건을 넣는데 적은 통에다가 꾹꾹꾹 눌러 담아서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옷이라고 해볼까요? 뭐 요즘 보니까 이렇게 접으면서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작은 부피의 상자도 나오더라고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 캐퍼시티는 뭐죠? 충방전 했을 때, 즉 이 통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자, 뭐 휴대폰 요즘 보니까 플립폰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다 보면 이 단면이 구부러지거나 찢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은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양극재와는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가 사업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결국은 뭐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그 부분에서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거. 이게 지금 핵심으로 작용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쉽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 자료는 여기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8706으로 L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지 다 보내드리고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제 LS 머티가 왜 오를 수 있는 환경에 1박자, 2박자, 3박자가 갖췄는지 아시죠? 자,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수급, 그리고 신규 상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외환시장,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세 번째 뭐죠? 대주주 지분이 많았다는 거. 자, 유통주주가 적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산업, 자, 시장, 산업, 업종. 자, 산업까지는 봤는데 업종에서 나뉜다고 했죠. 어떤 업종? 배터리 업종. 이 배터리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죠?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이런. 근데 중요한 건요. 울트라 캐퍼시티. 자, 폐배터리는 뭐예요?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폐배터리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000회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폐기해야 된다고 하죠.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이면서 새 걸로. 근데 이걸 다시 사용해 볼 수 없을까? 근데 지금 논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거죠. 우린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이미 단단하게 묶어놓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바로 다시 돌아가면 울트라 캐퍼시티라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하나의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거나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둔화되어 있는 전기차의 어떤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왜 올랐는지는 알게 되겠죠? 그냥 오르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시장의 호응을 얻었나요? 호응을 얻었죠. 이게 바로 시장의 룰. 자, 시장, 산업, 업종. 여기까지 보고 종목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도 6천억 가까이 수익을 냈었어요. 수익을 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룰을 어기지 않았고요. 보통 이 룰을 우린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찍어드릴 때 아마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어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오르지 못하고는 건 프로그램 거래를 따르고 있다. 벌써 룰을 따르고 있어요. 금요일날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됐죠. 이제 큰 자금에 대한 퍼센트 제한 룰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121조 투자한다는 말부터 비트코인도 요새 글로벌 이제 펀드에서 블랙록부터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런 이제 템플턴부터 시작해서 또 현물 ETF 계속 나오는 소리죠.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의 가격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세긴 했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롬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동결 하겠다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고 급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제롬 파월의 입에 의지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 대규모 비트코인 고래 움직임 발생.
이때서 뭐냐 큰 돈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세장 패턴이다. 이거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뉴욕 증시, 뭐 CPI에 이거 소비자 심리 지수죠. 52주 신고가란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돼야만 여러분들은 원리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이제 8시 35분에 키움증권 LS 머티리얼즈 지분가치 상승. 사실 지분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은 단발성으로 이어가야 된다. 왜? 항상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LS 주가는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지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LS 전선아시아라는 부분도 사실 선반영되긴 했지만 요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자 이런 논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종목을 사신 분들 어떤 거냐면요. 만일에 아들 녀석이 서울대 저도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리고 로펌을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안 했네요. 자, 여기까지는 엄마의 힘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이러면 어머니는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왜? 이미 아들과 부인이 있기 때문에. 요건 아시겠죠? 아마 다 결혼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올해 54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힘의 논리가 이쪽을 치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아들 녀석이 있는데 독립을 해버리고 결혼을 해버리고 자녀가 생긴다고 하면 이 비중이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죠. 지분법 이익이라는 거는 한계성을 갖는다. 그걸 반드시 이식하셔야 돼요. 에코프로머티도 역시나 똑같잖아요. 에코프로머티가 아무리 올랐고 지금 뭐 10조 원 가까운 시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분을 들고 있는 에코프로는 오르지 못하는 거는 지분법 이익이라는 거는 사실 크지 않다. 한 예로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 갔으니까요. 에코프로 자, 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분법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산이라는 종목도 자 봅시다. 못하고 있죠. 다만 두산 로보틱스는 좀 다르죠. 자, 이게 바로 지분법 이익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항상 우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입니다. 그냥 어떠한 종목이 카더라. 또 이게 좋다더라. 이런 부분을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제부터도 뭐 추경호 대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 검토한 바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분명히 룰을 따른다고 했죠. 만일에 10억에서 30억까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만일에 따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3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겠죠? 맞아요. 매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30억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10억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종목들은 10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30억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많지 않죠. 자, 이 룰이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신규 상장주에도 일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이 부분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정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 제가 2, 3분 정도는 빨리 이 정보를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HTS에 반영되기 전에. 자, 이 룰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LS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뭐든 좋습니다. 텔레그램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주위에 만일에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급등주를 다루겠다, 차트를 좋아한다, 공시를 보겠다 이런 거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왜?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8천만 원의 비중을 채워서 주식을 사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사실 그 용기는 무턱된 용기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본 상태에서 그 비중을 태우면서 할 수 있는 그 용기라는 겁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맞아요. 시장의 룰을 이해하고 최소한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제롬 파월의 그런 거 있죠. 제롬 파월도 진짜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선생님들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학생에게 전파될 수 있는 거. 자, 요 부분에 대한 통제, 요거는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자, 이런 거, 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요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언정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중에 대한 부분. 왜냐면요. 그럼 이것까지 통제를 못 하는데 어떻게 80%, 70%를 채워요? 라고 하죠. 아닙니다. 왜?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시장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는 어떤 급격한 이슈가 나오면 빠지죠.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떠한 업종은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 빠진 걸 타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여건이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가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사봤는데 이렇게 있는데 빠질 때 시장이 빠져서 괜찮아. 오늘 소주 한잔 먹자. 근데 시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다시 빠지게 되면 또 여기까지 빠지고 올라와 봐야 또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그렇죠? 얘네들은 이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을 이해하는 소위 말하는 1% 채 되지 않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 사실 외국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뭐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저보다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자, 이런 룰을 가지게 되면 사실 베팅이라는 거는 쉬워지게 되죠. 자, 게임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런 겁니다.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는 거다. 위에서 다운, 아래를 보자. 시장, 산업, 업종. 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방은. 근데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왜? 나는 오늘 정상에 오를 겁니다. 무조건이요.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근데 이 룰은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건 어때요? 등산 일정을.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룰을 이해하고 이제 베팅에 대한 부분, 1억을 가지고 500만 원 투자한 종목이 뭐 50% 수익 났다 하더라도 나머지 9,500만 원 투자한 게 어떻게 되죠? 30%만 손실 나도 큰 손실이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베팅에 대한 부분이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종목 수를 늘린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아요. 8706으로. 자, LS,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자료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대가 거의 저보다 저 또래이거나 이렇게 저보다 연령대가 좀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떠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차트, 그리고 공시, 그리고 읽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필드에서 실제로 이런 경험한 사례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연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자, 이 혹시나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글로벌 라이비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주주들한테는요, 아무리 공매도를 쳤다고 하더라도, 공매도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자, 12월 24일까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때 돌려줘 버리게 되면요, 요거는 다시 돌릴 수 없어요. 근데 12월 24일 이전에는 이들의 어떤 불법적인 공매도가 있는 종목은요, 해당되는 건 요거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맞아요. 이 피해 금액 있죠? 쉽게 말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식입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글씨 좀 잘 쓰죠. 최근에 많이 연습하긴 했네요.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여기로 L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LS라고 보내시고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요, 특히 증권사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증권사라고 하는 게 뭐 개인도 거래할 수 있고 기관도 거래할 수 있고 뭐 외국인도 거래할 수 있죠. 근데 이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어떤 이런 흐름이 발생됐다는 거는
사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타이밍은 텔레그램 방에서 향후에 잡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아시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흐름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바로 일전에 제가 한번 일러드렸던 종목을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주가가 좀 밀려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이 매집이 6개월 동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았어요. 당뇨병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의 진화였죠. 순간적으로 5배가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글로벌 기업의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실사 과정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저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조정 후에 바로 사버리게 되면 오랫동안 기회비용을 잃게 되죠. 기회비용은 뭡니까? 내가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 부분을 버려버리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뜻은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비만 치료제로 살 빼고 있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거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 또 피부과 가보시게 되면 삭센다라고 하는 실제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비싸긴 하지만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만이라는 게 어떤 고지혈증과 고혈압 이런 부분도 동반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용의 목적이거나 질병의 목적에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장의 날개를 달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한 분 한 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706으로 LS라고 보내주시죠. LS라고 보내시고, 만일에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왜 이거를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냐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들 이럴 땐 어떻게?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처럼 파이팅! 주시달자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둘 다 파이팅 하시죠. 예. 어떻게 하냐면요. 정보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게 되고 다른 외부적인 반대 매매, 시장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번에 있을 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빠져요. 근데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막 친구 녀석한테 왜 빠져요? 딱 올라왔는데 여기까지만 올라가네. 이게 바로 수익이 아닌 수수료만 내게 되는 거죠. 증권 수수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정보를 알았다 이거.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만일에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괜찮네. 오케이. 산업을 볼까?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 부분을 내가 봐야 되는구나. 그럼 2차전지도 온통력 배터리, 폐배터리 막 나누죠. 양극재, 음극재. 어디로 투자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 그러면 글로벌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볼까? 어떤 흐름이지?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안 좋네. 임상 3상이라는 것도 실패했다고 하네. 공격적인 투자도 안 하고 있네. 국내 환경에 대한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도 투심이 안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단기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딱 들었는데 이게 반도체 중에 어떤 게 실적이 좋다더라.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환경의 변화. 글로벌적으로 봤는데 AI 칩 반도체, 구글, 그다음 알파벳, 알파고라고 있죠. 이세돌과 바둑 대결에서 이겼다. 신고가네.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신고가네.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에서 원하고 있구나. 성장을 보이고 있구나. 국내를 볼까?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칩. 오케이. 이러면 베팅의 비중이 달라지게 되고 실수를 0에서 시작할 수 있죠.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우,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만 결국은 뭐예요? 놀 때 우리가 이런 환경에 테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무서운 적들,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급락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웃으면서 주식 거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어떠한 사실이 등장이 됐을 때는 분명히 시장은 피해갈 명분을 준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코로나 때도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내서 가장 펀드 매니저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코로나라는 특수 산업이 움직였죠. 치료제와 백신. 이때는 치료제와 백신을 국내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 투자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전 세계 기업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죠. 뭘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삶과 죽음을 빨리빨리 어떤 경계선을 해소하자.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그때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적어도 2~3배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고요. 미국에서도 직접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우리 먼저 주문 안 되니 이게 정치적인 부분도 생겼죠. 그래서 CJN이라는 종목이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고요. 마스크 업체나 역시나 실적 성장을 동반했고 반도체 회사이면서 이런 애들은 미세 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마스크 생산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서 권고사항도 있었잖아요. 강제적으로.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라는 것도 테마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자, 어떻게 봐야 된다? 코로나 특수 산업, 즉 눌려있던 산업이 개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산업의 변동이지 이걸 테마로 인식하면 안 된다. 뭐 한동훈 관련주 테마, 무슨 테마, 오염수 테마, 요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국내만 움직이느냐,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실제로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있느냐. 왜? 국내 시장에 어떠한 업종만 움직인다는 건요, 작은 힘만이 모여서 움직인다는 건데,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 어떻게 전 세계로 움직입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안 좋은 일은 국내에서만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한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리스크는 없애고 수익만 향유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LS라고 보내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여기다 이 텔레그램 방, 물론 종목을 다룹니다.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오전에는 제가 올려드릴 주식타자 안교수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연히 반도체에 영향을 있겠죠. 자, 이렇게 업종을 알고 반드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뭐 주위에 텔레그램 방 어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텔레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각각 전화번호를 달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링크를 승인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LS 뭐 혹시나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없죠? 많이 있다고 한다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10만 건 중에 한 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LS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자료집, 이 매집주라기보다는 이거는 분명히 산업의 사이클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이 슬록스부터 시작해서 그린로지스 기타 다른 보유 종목의 어떤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뭐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보내도록 할게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룰을 따른다. 그리고 향후에 이 지수에 편입됐을 때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파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 그 룰을 따릅시다. 반드시 이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LS마티 프로그램 퍼센트 변동률 수급 진행 대응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잘 됐으면 희망합니다. 잘된 분한테 또 더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만 힘내시는 분한테 힘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힘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죠. 자, 다 압니다. 여러분들 감정. 자, 제가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 그래도 제가 이쪽에서는 성구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건강에 대한 부분이 1번입니다. 돈은 그 다음 따라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한 100억 정도의 그 돈을 버는 거는 주식 시장에선 정말 쉽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뭐 강남에 몇 개 건물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오너라는 사람들도 아무리 잘났더라도요. 직원들이 행동해 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큰 어떤 오너가 될 수 없죠. 기업이 이끌 수 없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인식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사람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아나요? 그죠? 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제가 떡을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LS라고 해주시면 자료지 다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는요. 영상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는 각각 링크를 달리해서 전화번호를 달리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하나씩 다 승인하면서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필수입니다. 사실 필수. 자, LS 머티 주주 여러분들 일단 파이팅이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잘합시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사람은 심리가 움직이고 그 심리는 모든 변수의 탑다운 방식을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제롬 파월도 심리를 가지고 정책을 핀다는 거. 물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압니다만 심리입니다.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오를 때 더 크게 오르는 심리, 빠질 때 투매를 일으키는 심리. 그렇죠? 자, 파이팅 하시고 이제는 기계 위에서 놀고 시장 위에서 한번 노는 투자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